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 중에 하나 저희가 이번 주 같이 나눌 이야기로 선택해봤어요. 도대체 학생인권 조례 뭐가 문제예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생인권 조례 뭐가 문제인지, 왜 폐지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연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에 있는 그 법률의 그 위임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네.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냐 폐지냐의 논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조례가 과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냐라는 문제로 돌아갔는데,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는 지자체가 만들 수 있는 법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지자체만이 만들 수 있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 분권화가 확실히 되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 주라든지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에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검찰, 그쵸. 미국으로 말하면 주검찰이나 그렇죠. 주법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인 권한, 이 법은 그냥 행정적인 권한으로 과태료까지만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한계를 헌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주민의 복리, 그리고 권리 보호를 네. 위한 것에 제한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네. 이 법에 위임이 없는 한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법에 위임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의 의무를 제한하는 법에 위임이 있어서 네. 그 위임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이 태생부터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만들어져서 약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지원 조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예산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나 보조금 더 주고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금 더 주는 이런 조례는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 위임이 없어도. 근데 문제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인권은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복지적인 조례라고 하면서 네.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위헌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기본법에도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네.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그 다음에 있다고 봐요. 지금 네. 교권 침해 상황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다른 기본권 주체들이 기본권을 제한받게 네.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교사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근데 교사들은요, 교육감 안에 속해 있는 행정청 안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육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지는, 학생 인권 조례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동들이 반대로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교육감의 지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교육을 다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충돌하는 양상이 생겼을 때 조례와 법이 충돌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법률 위임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커지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얘기가 나오자
오히려 반대로 여기다 책임 규정을 넣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요. 이 책임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을 줄 때도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의 제기를 하고 어떤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규제 조례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게 되고 법률 위임 없이 이렇게 형성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사들은 교육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는 권리와 법의 근거가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의 근거와는 권리 규정이 충돌하게 되는 양상이고, 이건 조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다른 법에 어떻게 정해 있는지 살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를 정리해서 해결이 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주체가 있죠. 학부모. 네, 그렇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학부모가 있죠. 또 학부모도 권리가 있잖아요. 네, 학부모의 그죠? 권리가 또 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각자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학부모의 권리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민원인 취급 그럴 것 당하고 같아요. 있잖아요. 그냥 일반 민원인, 네. 네. 그리고 진상 민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로 정하는 게 맞냐? 근데 법에 사실 대부분의 규정들이 있어요. 학교 폭력 침해 방지 예방에 대한 그렇죠. 법도 있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8개 시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가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개별 학교에 대한 지침은 교육청에서 내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교장이 재량으로 어떤 학칙을 통해서 이 학교의 룰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걸 준수하게 함으로써 아이를 교육함으로써 선생님도 보호하고 학생도 보호하고 학부모도 보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학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학생인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걷지 못한다던가. 걷는다던가 걷지 못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사적 학원에 가면은 사설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그렇죠. 다 낸대요. 당연하죠. 그리고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이제 걷죠. 청소년 마약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이 소지품 검사 못하게 하는 것. 두발 자유화에 맞추어서 두발 검사 전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개별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학교 규율 자체가 이제 손 놓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닐까.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학생들의 그 교권을 이제 침해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걸 권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2010년에 학생인권 조례가 발효가 됐는데요. 한 해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0배 이상 교권 침해의 사례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만들어지고 2012년의 통계를 보면요, 불과 2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이렇게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뭐 학생들이 교단에 누워서 충전하면서 선생님을 촬영을 한다던가, 또 영상 통화를 수업 중에 하는 걸 선생님이 제지했더니 그것을 선생님을 학생 인권 침해, 자기 인권 침해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볼 때가 되었지 않느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권은 청소년들에게는 완전한 행사 능력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권이 누구에게나 헌법상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가서 선거에 도장을 찍을 자격은 없죠, 청소년들에게. 그게 법으로 정해져야 그 범위가 확정되고 권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권리의 차이인데, 인권이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 그것만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게다가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에 가서 내 권리가 침해됐습니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내가 직접 조장이 저를 때렸어. 그러면 제가 이분을 말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권한에 의한 거는 형법상 예외적으로 방어권, 정당방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저를 때렸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저기다 가둬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우연찮게 저를 때렸다, 아니면 일부러 때렸다 하더라도 방어의 범위 내에서만 머물러야 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학생인권은 애매하게 그런 모든 게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자기의 권리를 학교 내에서 행사하고 구제하는 형태로 발현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도와주는 학생 인권 옹호관을 또 두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 옹호관이 교사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조례로 학생인권 옹호관을 뒀는데 교사의 교육권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조사를 하는데 법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된다니까요.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래서 학생인권 옹호관이 뭘 하느냐, 인권위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법에 무슨 학교폭력이라든지 실제 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형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지위가 애매해요. 차라리 법에 정리를 하든지. 그렇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차라리 질서와 체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질서와 어떤 그 최소한의 그 틀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그쵸. 근데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서 더 혼란이 오고 더 이제 복잡한 사회가 돼가고 이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그리고 기본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만약에 보장하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권이라는 것의 특성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천부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타고난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는 권리.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요.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데 학생이라서 침해받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불가침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특질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학생인권 인권 보호 조례의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그렇죠. 네, 그것이 인권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타고 사법적 흐름을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하거나 휴전 공고를 내더라도 사실 그게 법적 규제가 없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사실은 학생들의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특별한 대상으로 뭔가 보호해야 할 어떤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체벌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쵸. 어떤. 학생인권 조례 맨 처음에 나올 때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강압적인 학교 문화, 뭐 단체 계약 같은 건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변론의 요지가 없었던 이런 시대를 이제 피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본질에 맞도록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사실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 조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차별의 조항들, 그래서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학생인권 조례 안에 담아놔서 실질적으로 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많은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지금 정교조에서 또 교사 노조 연맹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오만과 편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